작품의 원제는 화가의 아틀리에, 나의 7년에 걸친 예술 생활을 요약하는 실제의 우화입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7년은 살롱 2등에 입선한 뒤부터의 기간이에요. 오르낭의 장례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쿠르베, 본인의 그림을 비판한 나폴레옹 3세를 욕하고 누드화나 농민화가 아닌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을 제안한 문화장관 뉴에르케르크에게 대놓고 엿을 먹였습니다. 정부가 만국박람회에 작품을 전시해주지 않자 사비로 파빌리온을 지어 개인전을 주최하였죠. 파란만장한 7년간의 인생이 한 폭에 담겨 있어요. 가운데 화가는 역시나 쿠르베입니다. 중간에 앉아 모든 것을 이끄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측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층을 모아놓았습니다. 책 읽는 사내는 시인 샤를 보들레르입니다. 그를 항상 좋게 평가해 주었어요. 이들은 사바티의 부부예요. 살롱을 운영하며 재능 있는 화가들을 후원하고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프리에주의를 옹호하던 사람들입니다. 소설가이자 예술비평가 산플레리가 의자에 앉아있네요. 정면을 바라보는 이 남자, 무정부주의의 아버지이자 철학가 프르동입니다. 그림의 우측으로는 쿠르베가 살던 시대의 노동자들과 하층민, 신부 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냥개와 함께 있는 밀렵꾼 같은 사람도 앉아있네요. 노동자들과 차림이 확연히 달라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나폴레옹 3세인가요? 쿠르베는 노동자 계급을 탄압하는 나폴레옹 3세를 밀렵꾼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림은 처참한 사회의 현실을 동료와 지식인층과 함께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그려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왕과 문화장관의 응원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정통적인 구도였다면 쿠르베가 앉은 자리에는 뒤에 숨겨진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술을 노동자와 하층민의 편에 세워놓고 대신 중심에 본인이 앉아 사람들을 지휘함으로써 예술계의 새로운 복음을 제시합니다. 개인전 팸플릿에는 리얼리즘 선언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검열과 감시, 전통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내려는 작가의 선언문입니다. 나 자신의 평가를 토대로 시대상의 풍속과 사상, 풍경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살아있는 예술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쿠르베. 쿠르베의 선언은 화가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이후 다다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전은 연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초상화부터 농민화, 누드화까지 포즈며 구도 모두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것을 꼭 집어 그려내었어요. 특히 누드화는 그가 자랑하는 재주 중 하나인데요. 흰색 스타킹을 신은 이 여인을 바라봐주세요.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세상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작품은 대놓고 여성의 음부를 드러냈어요. 1870년 정부는 쿠르베에게 문화훈장 중 하나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쿠르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 딱히 필요 없어. 제국 정부가 주는 훈장 따위 전혀 명예롭지 않으니 받지 않겠다며 내용을 신문에 광고로 실어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도발적이죠. 같은 해 프랑스에선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나폴레옹 3세가 생포되자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계급운동을 일으키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사회주의 자치정부가 파리 코민입니다. 쿠르베 또한 미술가 동맹 대표로 코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파리 벙동무 광장에는 거대한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나폴레옹 1세가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탑이었죠. 쿠르베는 조카 나폴레옹 3세를 떠올리게 하는 이 동상을 아주 싫어했고 연일 탑을 해체하자고 주장합니다. 1871년 당시 신문에는 쿠르베의 의견을 지지하는 기사가 그림과 함께 게재되었어요. 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민들에 의해 냉정하게 무너집니다. 탑 꼭대기를 끈으로 묶어 모두 힘을 합쳐 잡아당겼죠. 사람들은 환호했고 탑 조각의 일부를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민 정부는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2개월 뒤 공화정 정부가 코민을 진압하기 위해 파리로 진입합니다. 생강을 붉게 물들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는데 이 기간을 비의 일주일이라고 불러요. 진압 후 코민에 연루된 10만 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5만 명이 군사재판에 기소됩니다. 쿠르베도 포함되었어요. 쿠르베에게는 벙동무 광장탑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때는 정확한 금액이 발표나기 전이었기에 재산 전부를 내고 스위스로 망명합니다. 스위스에선 주로 산가들을 주제로 한 자연 풍경을 그렸어요. 1877년 드디어 쿠르베에게 정확한 배상금이 전달됩니다. 32만 3,091프랑 68상팀. 91세가 될 때까지 33년 동안 매년 나눠서 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납부의 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쿠르베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망한 상태였어요. 자살했을까요? 아니요. 과음으로 악한 간질환으로 58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인의 뜻이건 아니건 권력에 철저히 대항한 인물이었네요. 전통과 살롱을 거부하고 사상 첫 개인전을 연 쿠르베. 선언을 시작하며 정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를 화가들은 연일 지지하고 존경하였습니다. 모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 속에는 존경하는 쿠르베가 앉아있어요. 화가의 아뜰리에엔 자신을 지지하는 동료들 그리고 지식인층과 함께 전통을 고집하는 부조리한 예술계와 공화정 정부를 비판하며 계속해서 대항해 나가겠다는 그의 당찬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